왜냐하면요, 귀족은 이 나라에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요, 귀족 사람이 들으면 땅 가진 놈들만 표를 줘 이러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보니까 여기서 배에다가 구멍 뚫고 있는 애 보면 이거는 여기 땅에 있어야 돼. 있는 사람이 자기 이거 지키려고 이 땅을 위해서 일하지. 안 그러면 망해버려라 이러면서 어차피 나는 밑바닥이야 이러고 있으면 다 같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족한테만 준 거예요. 예? 네,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 시민한테 표를 주지 않습니까? 중국한테.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 문제. 일단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거기다가 퍼줘버리면 어떡해요? 망해버려라. 중국에다가 퍼줘라. 뭐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자, 다음. 있을 거예요. 노예만 어떻게 됐어요? 노예들이 막 축창 들고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아니요. 기독교인 링컨이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암살당했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웨슬레가 먼저 제일 처음 노예제도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감리교창 시작가.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윌버포스가 그거를 실천했죠. 정치가가.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노예 지금 상인. 국민의힘 유형 같은 사람들은요,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미쳤어요? 노예 상인이 저걸 한 거죠. 자살행위였어요.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화나시죠? 나만 나는 거 아닐 거예요. 제 손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표 받을 때만 막 굽신거리고 말이야. 자, 다음 이게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우리의 적은 권력자예요. 동료 시민이 아니에요.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사상입니다. 리버티, 프리덤이 아니에요. 리버티예요. 리버티는 뭐냐면 권력자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리버럴 데모크라시. 그래서 법치주의가 있어야 하고 상권 분리, 절차적 민주주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자, 다음이요. 자,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게 영국의 1640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민주주의, 그리스부터 이어온 어떤 그 뿌리가 있는 그 민주주의다라고 했을 때만 해도 민주주의는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저기 프랑스부터 해서 그 혁명이 나더니 그런 생각이 조금 저쪽으로 갔고, 저기 독일에서 칼 마르크스, 그리고 소련에서 혁명 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네가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인민민주주의.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는 그 전에 나온 개인의 자유, 개인을 중시한, 인권을 중시한 자유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다 해서 얘네한테 이름을 붙여서 구별한 게 자유민주주의다. 이것만 봐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인민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프랑스 혁명 있잖아요. 지금도 좌파 사상의 원류는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혁명으로 뒤집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혁명 하면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예혁명은요, 과거의 정치체제 왕정으로부터 혁명적인 변화다 해서 명예혁명이고, 프랑스 혁명은 진짜 말 그대로 죽창 가지고 때려 부숴서 혁명인 거예요. 두 개를 좀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파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대에 와서 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뿌리는 거의 그렇게 됩니다. 거기는 거의 동의해요. 영국식 보수주의, 민주주의, 그게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프랑스 혁명에서 프랑스는 누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왕. 그리고 누구? 거기에 공생한 카톨릭. 프랑스 혁명 한 200년 전에 프랑스에도 개신교들, 위그노죠, 위그노들이 막 투쟁하고 있었는데 학살해버렸죠. 몰래 거짓말하고 우리 화해하자 이러고 결혼하자, 정략 결혼하자 부르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200년 동안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200년 후에 민중들한테 다 죽었어요. 개신교들이 자꾸 개혁을 했다면 그런 일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세요. 카톨릭이 완전히 장악하고 억압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좋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성전을 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다 무너뜨리고 거기다 템플 데 라 레존 이렇게 했어요. 이성의 신전. 이제 우리는 이성만 섬긴다. 그때 영국은 100년 동안 명명의 쭉 정치 사상을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개신교인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 아담 스미스, 존 로크 다 영국이에요. 개신교인들이에요. 그 근간이 되는 사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와가지고 100년 넘게 뒷북을 쳐고 막 다 때려부수는 거여서 그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가 야 저거 막어 이래가지고 쓴 글이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리플렉션. 그때부터 보수주의자가 됐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는 원래 민주주의자였는데 프랑스 혁명에서 막 하니까 안돼 막으면서 얘네들이 보수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게 에드먼드 버크입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은 어디로 갔어요? 마르크스주의하고 결합을 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6.25 때 프랑스에는요 몇 명 참전했는지 아세요? 1000명 조금 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프랑스 내부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1000명 보냈습니다. 프랑스는 원래 프랑스 혁명 때부터 마르크스적인 신에 대한 반대하는 문화, 정서가 팽배했던 나라. 저 나라가 아직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는 거 참 신기해요. 유럽에 있으니까 그랬죠. 제가 요새 보수주의가 너무 안타까운 게요. 보수주의는요 정신 못 차릴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보수주의가 뭔지 몰라. 아니 보수주의는 반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보수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이념에 나오면서 선택한 결과예요. 자 그럼 보수주의의 이념은 뭘까요? 저희 전 얘기 들은 적 있나요? 진정한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좋습니다. 비슷해요. 또 자유민주주의. 예, 그것도 자유민주주의도 하나의 눈에 보이는 제도잖아요, 그죠? 이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이념, 신념이죠. 계속 나오는 문제지. 감리학을 뭐 자본주의입니다. 네, 저는 사실 자본주의란 말을 안 씁니다. 저는 자본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자유시장 경제의 맞습니다. 옹호자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자, 보수주의를 제가 딱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거는요,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계몽주의 존 로크가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첫째는 뭐냐면요,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보수주의가 기독교하고 손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저기 뭐야, 국힘이 왜 저러고 있는데 빌빌대면서 표를 하고 뭔 지네가 뭐 하는지 모르고 기독교하고 손을 안 잡아서 그래요. 쟤네들은 저 왼쪽에 있는데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몸 하나 기독교 손 놔 둘이 잡지 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건 독이든 성배 비슷한 거야. 아니다 하면서 슬쩍 잡았다가 놓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그래서 저는요 요새 하면서 막 너무 화가 나요. 우리끼리 얘기하는데도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저는 늘 우리끼리는 단합해야 된다는데 화가 나고 한번 싸웠어요. 아니 기독교 이름을 드러내면 안 돼. 아니 동성애자는 1%도 안 되는데 지네 맘대로 법 많이 만들어 놓고 기독교는 17%에서 20%인데 우리 말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스스로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냐? 저는 대놓고 얘기할 겁니다. 나 기독교야. 내 말도 들어줘. 나 20%를 대표해. 이것만 우리가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지금 확 그냥 뭐가 문제가 없는 거야. 아니면 그냥 절대 진리가 있어! 라고 얘기하라고. 이건 상식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근거가 뭐야? 이런 거 할 말이 없거든. 그걸 기독교밖에 없다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고 니네 선배는 존로크가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여기까지 발전한 거야. 이 얘기를 왜 못하냐고. 그냥 죄송합니다. 자, 그래야 이게 싸움이 되지. 아니면 최대한 이렇게도 얘기하면 돼. 차라리 싫으면 자연주의라고 얘기하라고. 우리는 뭐 순리에 따르는 주의 뭐 이렇게 하든가. 네가 알잖아. 그 이렇게 싸우면 돼요. 아니 네가 그렇고 네 마음속에 양심도 있잖아.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원래. 예? 그러니까 쟤네들도 지금 아 사회가 이렇게 되구나 따라야지 이런데 누가 하나 확 앞장서잖아요. 그래가지고 확 올립니다. 맞아. 나만 그런 생각한 거 아니었네. 이렇게 된다고요. 왜 그걸 못하냐고요. 교수님, 정말. 교수님, 근데 자연주의 철학을 토마스 아퀴나스 때 플라톤의 인식론이라는 걸 받아들여서 저들은 동물주의, 자연주의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한 우리 보수에서는 자연주의라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창조하신 그 주의인데 저들은 동물주의입니다. 자연주의가. 그건 포스트 휴먼 환경주의. 예, 그러니까 그 말을 헷갈리게 한 게 교부 철학인 토마스 아퀴나스 때에 받아들여서 그렇다는 이런 이론이 있어서 그때 교부 철학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걸 헬라 철학이라든가 헬라임 철학 안 받았다면 괜찮았는데 그런 자연을 받아들여서 이게 혼동한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우리는 지금 교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자연주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그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하게. 근데 그 자연주의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거고 원래 보수주의라는 게요 컨서버티즘이에요. 아시죠? 컨서브가 뭐예요? 자연 보호할 때 그 보호가 컨서브예요. 보수주의 하니까 무슨 우리나라에 이름 바꿔야 돼.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주의는 생각하면 저기 무슨 갓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존주의한 거예요. 이게 지금 개몽주의잖아요. 여기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민주주의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보수주의자고요. 보수주의자는 사실은 다른 이름이 필요 없어요. 왜? 그 자체로 민주주의자니까. 니네는 인민민주주의자고 난 자유민주주의자야. 원래 오리지널 민주주의자야. 너는 마르크스주의자. 이겁니다. 별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사실을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뭐 세상은 사람이 이러고 앉아 있어요. 목사도 모르고. 자, 세 번째 이건 뭐냐? 현실주의입니다. 성경에요. 바울은요 노예제도를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인정하라 그런 게 아니고 너가 노예여도 뒤집어 엎지 말고 너 있는 데서 하나님의 뜻을 다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게 노예제도를 인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자, 보이시죠? 현실이 있고 이념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강력을 좁히기 위해서 보수주의자는 이 현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념 쪽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근데 쟤네 진보주의자들은 어때요? 소위 진보주의자. 실존주의처럼. 이념에서부터 시작하고 다 때려부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에드먼드 버크가 사회의 변화는 자연의 변화처럼 서서히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야만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다 같이 안 망한다고 했어요. 그게 보수주의. 다음 넘겨주세요. 자, 대신 이거는 누가 뭘 가는가에 누가 뭘 가는가에 굉장히 운동합니다. 그게 정의의 전부다라고.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 해보면 저 사람들 제가 어저께 어떤 정치인 하고 싶은 분하고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쟤네 시민단체 많아 보이는데요. 한번 쟤네 돈 다 걷어내보세요. 누가 남나? 우리는 제가 여기서 1년 하는데 진짜 모든 시간을 때려붓는데 우리는 돈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유급빈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진영에.
쟤는 다 고용합니다. 밥줄이에요. 저 시민단체에서 특히 요새 페미니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강사되잖아요. 그럼 1시간에 40만 원입니다. 거의 최저가 그럴 거예요. 제가 박사 따고 교수인데 어디 가서 강의해도 강의는 아니고 정보하고 같이 일해도 하루 종일 하면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버리겠어요? 네, 1시간에 40만 원이에요. 거의 그게 아마 최저일걸요? 제가 알기로 1시간에 100만 원 있는 사람도 100만 원도 그렇게 뭐 드문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정부 돈으로 다 하고 있으니 그거 버리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쟤네 돈 다 걷어내보세요. 누가 남나? 아무도 안 남아요. 우린 지금 저는 1년 됐고 제 앞에 계신 분들은 몇 년째 하고 계신데 대표님 월급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같이 하시는 분 맨날 밥 사드리느라고 지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돈 빼보면 누가 진짜 얼마나 진짜 누가 시민의 목소리인지를 알 수 있을 거다. 정신 같은 건 없어요. 그거는 물질에 따르는 부산물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물질에 대입해서 어떤 뭐 뇌세포라는 물질이 움직이면 어떤 감정이 느껴진다. 뭐 이런 것도 되고 이거를 사회에 대입하잖아요. 이거 포여바한가 얘 때부터 해갖고 마르크스는 이거를 사회에다 대입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게 되냐면은 원래 이게 물질을 얘기하면 이건 존재론이 돼요. 철학적인. 근데 이거는 사회 대입하다 보니까 인식론이 돼버려. 왜냐하면 분석 대상이 이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자본가가 믿는 이념은 뭐예요? 자본주의. 자본주의란 말을 마르크스가 만든 말이어서 저는 안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학자들, 노벨상탕 경제학자들한테 자본주의가 뭐예요? 뭐지? 이랬어요. 거기를 명확하게 정의한 거는 마르크스밖에 없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정의한 게 자본주의 생산 방식이라고 해갖고 몇 가지를 정의했는데 그거 전부 다 그냥 시장 경제가 조금 더 발전했을 때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 사람들이 시장 경제는 보세요. 사람들의 본능에 의해서 내가 뭘 하다가 필요한데 내가 직접 만들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거 가지고 가서 야, 나 그거 필요한데 막 이거잖아요. 본능이에요. 이거 다 자본주의라는 얘기죠. 우리가 자본주의, 흔히 소위 자본주의를 보수주의라는 거기서 보세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싫어하는 것도 자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것도 그게 자연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자연권이잖아요, 우리. 그죠? 자, 다음 빨리 해야 됩니다. 다음 이것도 하고. 난 지도만 하는 거니까. 자, 다음. 앞으로 계속 넘겨주세요. 아까 지도 바닥을 쭉. 네, 이거. 자, 그다음 그러니까 존 로크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인권을 얘기했어요. 개인의 인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 사람은 자연권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생명권이라고 봤어요. 본질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건 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하나 자연권으로 본 게 뭐냐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사유재산의 소유권이에요. 이거 좀 이상하죠, 그죠? 그 왜 그럴까요? 제가 설명 한번 드립니다. 자,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요. 그 누워가지고 식물인간으로 이렇게 코에다가 음식물을 갖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그 생명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명은 뭐냐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는요, 어떤 자연 만물의 결합이 되면은 그게 하나의 소유물로 나와요. 내가 예를 들면 땅을 열심히 팔 수 있어. 그럼 내 생명권을 활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뭐를 만들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즐기고 돈을 내. 그럼 그 돈은 내 소유야. 그거는 결국은 내 생명권을 자연에다가 결합시킨 결과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존 로크가 말한 자연권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그냥 존 로크 옛날 구닥다리 철학자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대통령은 선서할 때 어떻게 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그러죠.
그게 존 로크의 사상이에요. 근데 요새는 소유권을 가지면 이기적인 거래. 근데 성행위는 지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대. 저는 성행위 하는 게 어떻게 자연권이에요? 난 너무 그 논리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진보 작화가 저기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갔죠. 네. 에드먼드 버크가 비판한 대로 얘네가 제대로 민주주의 했나요? 프랑스는 다 뺏어 버리고? 아니죠. 로베스피에르가 막 독재하다가 공산주의 막 하다가 바로 처형됐죠. 몇 년 있다가 2, 3년인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어요. 왕정보다 더 나빠 황제는. 더 막강해. 막 난리치다가 그러다가 이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딱 터졌죠. 공산화가 됐어요. 이때부터 얘네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상대적인 권이에요. 배우셨죠? 상대적인 권. 상대적인 권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인권의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인권은 소수자만을 위한 거다. 억압받는 사람만을 위한 거다. 이게 마르크스주의죠. 마르크스주의의 문제점을 제가 간단하게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르크스주의 사상은요,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사회가 계급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요. 소수의 지배계층과 다수의 피지배계층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거를 계급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지배층이에요. 자, 그럼 이 기준이 뭐예요? 경제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경제력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본의 소유 유무예요. 그럼 얘네들은 자본을 가졌어요. 그죠? 자본가니까. 얘네들은 없어요. 그죠? 계층으로 뚜렷이 나눠집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이 지금 자본을 못 가진 거는 자연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이 둘이 자본가가 임금 주니까 서로 윈윈한다가 아니고 얘가 얘를 착취하기 때문에 너는 임금 노동자의 신사를 명할 수 없어. 뒤집어 엎어. 얘를 타도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착취라고 가르쳐요. 그 논리는 잉여가치론이에요. 잉여가치론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없애버려요. 자, 그러면 이게 개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권이잖아요. 그죠? 얘네들도 개인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르크스주의에 하면 얘네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인권도 없어요. 다 때려 부숴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 인권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상대적 인권. 상대적으로 억압받는 얘네들밖에 인권이 없다는 거예요. 조국도 그런 얘기 했죠. 인권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또 하나. 자, 근데 보세요. 원래 마르크스주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패치 못하는 게 있어요. 또 인간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얘네들 말고도 인간도 아니어서 인권이 없어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노예. 네? 성직자. 성직자? 노예. 걔는 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기준으로 나누면 지금 여기는 자본 유무에 따라 나눴지만 문화, 주류 문화에 동화됐는지 이게 이제 기준이잖아요. 문화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주류 문화가 뭐예요? 주류 문화란 말도 사실은 걔네가 만든 성이 어떻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도덕이죠. 사실은 주류 성도덕에 소외된 사람들이 뭐예요? 성소수자. 또 뭐 남성 중심의 주류 문화잖아요. 사회가. 그럼 뭐예요? 여성. 다 여기서 하는 애들이죠. 그또 정상인 중심의 그럼 여기 장애인.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뒤집어 엎어야 돼요. 얘네들은 속으로는요. 평등하자. 이거 평등이 아니에요. 얘는 마르크스주의자잖아요. 마르크스주의에 뭐냐면 얘는 다 죽이고 얘네가 독재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얘네가 독재하자는 얘기예요. 실제 그런 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최천옥 사건 보도도 못하게 한 거 보세요.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데
아직도 인간도 아닌 사람 또 있어요. 지금 이 세계관에 의하면 아니에요.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이건 요 노동자 계급, 피지배 계층 안에 있는 개인들은요, 얘네들 인간은 아니에요. 네? 이거 계급 정체가 중요하지. 자, 북한에 인민의 위대하신 영도자 수령이 중요하지, 그 국민이 중요하냐고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동성애자들 중에 가장, 자 보세요. 여기 얘네들은요, 이익을 공유한다고 마이크스는 얘기해요. 근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굉장히 천차만별 원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럼 걔네들은 무시돼요. 계급을 위해서. 그게 누구냐? LGBTQ 이거 아시죠? 네. G가 제일 억압받아요. 왜? 학문성 교회 가지고 병실금 생기고 이러면 자기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 교회에다가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 근데 얘네들은 자기가 속한 동성애자 LGBT가 이 배신자 이러면서 그것도 못하게 만들어.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서. 그러니까 계급의 이익만 중요하지 그 개인 하나하나는 인간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계급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요,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동성애자 중에도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벗어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보도나 해주냐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거는 거의 가짜뉴스야. 아니에요. 그 사람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기적의 차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서 죽어가는 사람 나옵니다. 얘기를 들어주라. 니네가 진짜 약자를 위하는 거면 계급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어디서 그냥 젊은 애들 빨개 벗고 나오는 애들 걔네들이 다 전부인 줄 알고 있어. 아니에요. 트랜스전더 했다가 나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소송한 지금 영국의 미국의 청소년들 성인 돼갖고 소송하는 거 보셨잖아요. 걔네들은 왜 얘기를 안 들어주냐고. 그렇습니다.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지.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죠? 나치가 일으켰죠.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홀로코스트, 인권을 완전히 발살했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자체는요, 모더니즘, 즉 근대 철학자 존 로크 이룩을 말한 그 근대 철학, 근대 정치 철학의 틀렸음을 얘기해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긴 어떻게 해요? 2차 대전 이후에 모더니즘의 한계를 느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다 했죠. 말도 안 됩니다. 존 로크의 사상을 따라서 통치했으면 나치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를 했으면 제대로 권력 분립이 되고 나치 같은 독재자가 나올 수 없었어요. 그건 오히려 사회주의에 가까워요. 마르크스주의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왜? 전체주의니까요. 나치도. 근데 얘네들 늘 하는 거 있죠. 사건이 탁 터지면은 놀이를 해갖고 모더니즘 근대 정치 체제가 틀렸다 이러면서 지네 거 막 만들었네. 실제로 얘네들이 나치가 한 일 중에 뭐가 있어요? 장애인 학살. 장애인 학살, 동성애자 학살 이거. 40명. 그러니까 이런 일 터지니까 쟤네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서희초 교사 죽으니까 교권부 장해라 막 이러잖아요. 우린 다 아는데 야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잖아. 근데 우리는 씨아람 다 해야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2차 대전 이후부터 얘네가 득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득세하고 우리는 학살당했다 이러면서. 근데 유대인 학살한 건 괜찮아. 이스라엘은 계속 저렇게 무슨 인류의 공적이 되고 있어요. 그게 제가 본 시각입니다.